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 손입니다. 자, 오늘은 브래드 피트의 영화사죠. 플랜 B가 제작하고 브래드 피트가 주연까지 한 영화인 에드 아스트라를 리뷰할까 합니다. 자, 이 영화는 제임스 그레이 감독이 연출을 맡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감독님의 작품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투 로버스와 We Own the Night을 안 보셨다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호아킨 피닉스의 그 꽤 볼만한 연기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에드 아스트라로 돌아와서요. 자, 이 영화는 토미 리 존스, 리브 타일러 등이 나오지만 사실상 브래드 피트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공한 우주 비행사이지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고 삶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는 로이 소령이 나옵니다. 브래드 피트죠. 그는 어느 날 우주 안테나 작업 중에 우주에서 날아온 전자기 펄스로 인해서 지구로 떨어지게 되지만 다행히 낙하산을 펼쳐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사고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오래전 우주의 지적 생명체를 찾아 떠났던 라미 프로젝트의 그 책임자인 로이의 아버지죠. 토미 리 존스입니다. 로이의 아버지가 책임자로 있던 그 우주선에서 문제의 펄스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주선의 위치는 대략 해왕성으로 밝혀지죠. 갑자기 로이의 아버지는 국민적인 영웅에서 지구의 운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정부는 로이를 화성에 보내 해왕성 부근에 있는 아버지와 교신을 하게 하고 답신이 오면 그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어 핵폭탄으로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할 극비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달에서 해적들과 교전을 벌이기도 하고 또 조난 우주선에서 난폭한 유인원과 사투를 벌이는 등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로이는 화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로이. 드디어 아버지에게 답신이 오게 되고 정부는 이용 가치가 사라진 로이를 계획에서 배제하고 지구로 귀환시키려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던 로이에게 화성기지 담당자가 극비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지구로 귀환하려는 대원들을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더욱더 혼란스러워진 로이는 직접 아버지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해왕성으로 떠나는 우주선에 몰래 잠입합니다. 로이를 제압하려는 우주선 그 승조원들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격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사고로 우주대원이 모두 죽게 됩니다. 이제 로이 혼자 해왕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우주선에 도착한 로이는 핵폭탄을 설치하고 아버지도 만나게 됩니다. 지구로 귀환하려는 대원들과의 교전으로 우주선의 핵시설이 망가졌고 그로 인해서 펄스가 발생하게 된 거라는 설명을 듣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여 지구로 다시 귀환하려는 로이. 하지만 아버지는 지구 귀환을 거부하며 로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주로 몸을 날려 자살을 선택합니다. 로이는 힘겹게 타고 온 우주선에 돌아가 핵폭발을 추진력 삼아서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지구로 돌아온 로이는 어느 때보다도 평안함을 느끼며 삶의 의미와 의욕을 되찾습니다. 소원해진 아내와의 갈등도 해소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왜 이 영화가 어떤 점에서 쇼생크 탈출과 닮아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상식과는 다르게 지구로의 귀환을 거부하면서 자살을 선택하는 그 로이의 아버지를 보면서 전 쇼생크 탈출의 그 브룩스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우주의 그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해 인생의 많은 시간을 우주에서 보낸 로이의 아버지는 우주선이 자신의 집이라 말합니다. 우주를 떠나서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며 오히려 지구로의 귀환이 무의미하고 두려운 것이죠. 쇼생크 탈출의 그 브룩스도 비슷합니다. 감옥이 그의 집이며 감옥 안에서 도서관 서서 등 나름 의미 있고 에너지가 넘치던 자신의 삶이 사회로 나오게 되자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바뀌고
두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목을 매 자살하게 됩니다. 자, 또 닮은 점 무엇일까요? 아버지마저 떠나고 혼자 우주에 버려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로이는 아버지처럼 자살을 택하지 않고 그 순간 삶의 의미를 깨닫고 지구로의 힘겨운 귀환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구 귀환에 성공하여 구조대원의 손을 잡았을 때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되죠. 쇼생크 탈출에서는 우주에 혼자 남겨진 로이처럼 사회에 혼자 남겨진 앨리스가, 모건 프리먼이죠. 앨리스가 브룩스가 있던 똑같은 공간에서 브룩스처럼 자살하지 않고 삶의 희망을 붙잡고 앤디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앤디와 바닷가에서 행복한 포옹을 나누죠. 로이와 앨리스가 절망의 순간에서 오히려 삶의 희망과 의미를 찾아가고 성공하며 미소 짓는 모습은 영화 그래비티에서 라이언, 산드라 블럭이죠. 라이언이 우주에 혼자 남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지구로 귀환하여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과도 닮아 있습니다. 에드 아스트라는 상당히 진지하고 철학적인 주제를 다룬 영화라 생각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주제가 공감되기 힘든 주제가 아니죠. 배경이 우주일 뿐이죠.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의 가장 큰 기조라고 할 수 있는 가족주의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버린 채 우주의 지적 생명체 발견해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 했던 로이의 아버지는 정작 바로 곁에 있던 아들 로이와 아내에게 그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해왕성 쪽에 아들을 남겨둔 채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로이는 아버지와 달리 먼 우주 해왕성에서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가 지구로 돌아와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다며 웃는 모습에 그 주제가 잘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삶이 외롭고 허무하게 느껴지시나요? 또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시나요? 그 답을 가까이서 찾아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해왕성까지 가지 못할 테니까요. 자,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예고편을 보시고 볼거리 위주의 그 스펙타클한 우주 액션이나 스릴러의 그 상업적인 재미를 기대하신다면 로이 중심의 그 진지한 진행에 다소 좀 실망하거나 지루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여운을 던져주는 좋은 감성과 주제를 지닌 영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러 가세요. 자, 옆 애인이나 가족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리뷰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